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우리의 아픈 손가락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트럼프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네. 지수로만 보면 이제 관세 부과 발표 전까지 올라왔는데 2차 전지는 여전히 그저 지수가 어렵습니다. 뭐 좀 좋은 소식 좀 없나요? 네.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주가와 이 업황 괴리가 저는 약간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뭐 지난 1월부터 확인됐던 유럽 중심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근본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세를 좀 보였다. 이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유로의 판매량이 27%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네. 1월과 2월 그리고 3월 데이터가 좀 더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모습이고 1분기 글로벌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407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5% 정도.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뭐 그동안 좀 낮은 판매율 때문에 기저효과 대비해서 좀 높은 증가율도 좀 보였지만 이게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조금 더 월간 기준에서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들과 좀 맞물리지 않나. 일단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20만 대를 좀 초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폭스바겐향 공급 물량을 좀 갖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오히려 소폭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GM이 상대적으로 이 점유율을 좀 더 회복시키면서 10%대를 좀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좀 기록했다는 점. 이 부분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이 GM향 공급 체인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2분기에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럽 시장이 약진 부분들은 상당히 셀사의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면 매출액이 6조 2천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2.9%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한 670억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상회했던 3,747억을 좀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4분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ESS 매출 비중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 1분기에 좀 회복 기조를 좀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고 46 시리즈의 배터리를 신규 공급 계약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올해 1분기부터 부분 양산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공급이 좀 확대된다면 물론 이제 테슬라의 공급이라든가 적용 확대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세대 매출의 차세대 배터리의 어떤 매출 기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중대형 위주의 이 배터리의 어떤 출하량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독일이 인센티브 정책에 현재 좀 연정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 전기차 보조금의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면 공급 비중이 높은 삼성 SDI가 단기간의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셀 3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 SK온인데요. 네. 역시 실적이 안 좋았죠, 그죠? 온만 네. 보면 그죠? 단순하게 보면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4분기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전체 매출액이 21조 1천억 원 좀 기록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 3분기 이후에 10분기 만에 사상 최대 뭐 매출이다라고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처럼 SK E&S에 대한 합병 효과가 연결 실적을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좀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캐파가 커진 거고. 네네. SK온의 개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조 6천억, 영업 손실이 2,993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좀 축소한 수치가 좀 됐다. 줄은 거예요? 그렇죠. 한 700억 정도가 좀 줄었는데 1분기 미국의 이 공장 가동률이 소폭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AMPC 세액공제액이 1,708억 정도가 좀 반영된 수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2,993억이라면 그래도 삼성 SDI에 비해서는 이익 구조가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 좀 평가가 좀 될 수 있겠고 1분기 실적은 받아들었고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그중에서 그럼 셀사 가운데서는 어디가 가장 매력도가 높은가요? 네. 일단 시장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캐즘이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 구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3사 대비해서 견조한 이익 구조를
물론 이제 AMPC액을 좀 제외하더라도 적자 폭이 3사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테슬라 양의 어떤 수요가 회복되는 어떤 구간과 좀 맞물리면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로 크게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자 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뭐 류중에 알리는 뭐 리스크라든가 전체적으로 유럽향 실적 정치의 어떤 부진은 좀 있지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배터리셀 3사 대비해서는 뭐 가장 낮아진 점을 좀 주목해 본다면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 부각이라든가 원통형 네. 배터리 관련된 양산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점진적으로 좀 갭을 메꾸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 따른 매력들을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이란입니다. 최근 1년간 가장 부진했던 업종을 꼽자면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전지주 바닥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업종 상황 좀 분석해 주시죠. 2차전지 업종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2개월 전부터 2차전지 업종의 바닥점을 찍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 빠졌죠. 그런데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주변의 시황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한 방에 다 해소는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한번 첫 번째 업황과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업황이라고 하는 캐즘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캐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희석화되고 바뀌고 있는 조짐에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캐즘을 일시적인 수요 감소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의 실적 발표 1분기 내용을 보게 되면 LG 에너솔루션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 BM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전환은 눈여겨볼 만한 개선되고 있는 캐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이 현상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증자 리스크입니다. 이건 새롭게 부각이 된 내용이죠. 최근에 그 셀사 중심으로 해서 증자가 진행되면서 2차전지 업종이 반등을 주려는 찬스에 다시 되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증자가 꼭 그 나쁜 거라고만 일반적 해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대규모 증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초기 국면에서 대규모 증자를 통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었던 거고요.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 투자와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던 거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시황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지금 2차전지 셀사 중심으로 한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바닥권에서 진행하는 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미국의 IRA 폐지 관련해서 내용이 네네. 나타나면서 이거 주가 너무 해문고낙지 아닌가요? 그겁니다. 계속 똑같은 재료를 네. 한 4-5번 이상 계속 반영하면서 네. 하락 그렇죠. 하면서 지하실을 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계속된 악재 부각이죠. 그러니까 이 악재의 내성이 생길 만도 한데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악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주저앉고 이게 이제 수급 개선, 투심 개선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제가 업황과 증자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악재로서의 가치가 소멸돼 가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RA 폐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 하락하는 것은 수급에서의 투심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차전지 전체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가격 차를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저평가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 2차 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구체적인 것은 뭐 전고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전고체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겨루어서 중국보다 효율적으로 가격 경쟁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따라왔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도 지켜본다라면 경쟁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 겨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뭐 오래 보유하신 분들, 뭐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아니면 신규 관점에서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더 하락하더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바닥 노리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짜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통상 고점이나 바닥에서는 주가의 흔들림, 변동성 많이 나타나는 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이게 왜 변동성이 주가의 고점이나 바닥에서 나타나냐면 네. 우리 흔히들 고점에서는 내가 가진 물량을 상대방에게 떠 넘기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는 척 빠지는 척 이렇게 척척척척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궁극은 주가 하락하거든요.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도 기존의 물량을 내가 사기 위해서 빠지는 척 반등하는 척 이런 과정에서의 주가 습성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은 바닥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물량 뺏기 과정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단순하게 보유 전략에서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언제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죠. 거래대금이고 수급의 개선입니다. 흔히 수급은 우리가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통상 평균 거래량의 2배 내지는 3배의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의 상황이 수급 개선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물론 오. 바닥 대비해서는 가격이 만 20% 또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던 지점이 될 겁니다. 네. 최바닥의 상황에서 본다면.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완전히 발바닥 아래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행운이고요. 통상 우리가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듯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의 개선 상황이 나타났을 때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무릎 아래 복숭아뼈 중간 뭐 이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사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와 수급을 변화시킬 만한 기대할 만한 이벤트나 호재 같은 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전기차에 국한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판매 대수나 생산 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황에서의 캐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다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ESS 부분이 확장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로봇에 대한 배터리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2차전지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 진화할 때는 주가의 개선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감사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충격받았는데 AMPC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좀 천만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제 한국증권TV 영상을 준비를 할 때마다 항상 다양한 리포트를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작년 하반기에 말했던 이 이야기에 힘이 좀 실려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AMPC가 살아있다라는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AMPC는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여기 발표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AMPC를 반영했을 때 얼마고 AMPC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얼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이 저점과 고점을 딱 봤을 때 3등분 했을 때 이 첫 번째 단기 고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원해서 지금 다행히 AMPC가 본안이 유지가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는 이 내가 보유한 종목을 차트를 3등분 해가지고 1차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요 단가까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 1차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이 2차 전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을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반등 나왔을 때 비중적 줄여나가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장급이라든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펀더멘탈 나온다든가 뭐 장비 수주가 꾸준히 나온다든가 뭐 다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고 버텼을 때는 결코 패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를 점검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2차 전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폐지한다.
때 뭐 사실 아무것도 안 내놓고 오히려 그죠. 불확실성이 있다가 감세 안에서 뭐 줄일 건 줄이면서 AMPC가 살아있다는 게 그래도 비빌 언덕. 이차전지도 이제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을 때는 저도 한 주씩 산다 이런 마인드고 지금 수급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 준비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차전지 가운데서는 그런 기준 하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겁니까? 변동성 강한 종목을 뽑아봐라.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안전한 종목을 말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삼성 SDI를 말할 건데 지금 살까요? 라고 했을 때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탑픽은 제가 LNF를 갖고 왔는데 LNF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방송이 편집본이 올라오자마자 사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손 팀장이 LNF 사라고 그러면 분할 매수 해야지라고 했을 때 분할 매수 한 2주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정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 마이너스 5% 내외로 관리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2차전지 관련해서 긍정적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강하게 슈팅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는 그래도 변동성 강한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LFP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저번 달에 배터리데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데이 있었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만큼 투심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분할 매수할 종목은 LNF고 혹시라도 그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시세가 붙었을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로 했을 때는 뭐 전고체에서는 뭐 코인테크, 뭐 한농화성,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쪽 보고 있고 네. 저는 만약에 분할 매수할 거면 LNF 이슈 팔로우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키워드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 탑픽은 뭐가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뭐 PNT, CIS는 장비주, 그다음에 전고체는 코인테크,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고 나인테크는 그냥 참고 종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인데 초전도체 관련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나인테크가 좋은 흐름 보여주길래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맥신 관련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나인테크, 그다음에 변동성 순에 따라서 제가 나열드린 종목들 그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전략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